네, 지금부터는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거리에서 영답동 영답동 영답시장에서 용답시장 그다음에 중랑천 네, 정말 물이 맑았습니다. 매화거리를 매화거리에서 같이 뵀었죠. 자, 경선을 마무리하시고 첫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이세요. 어떠셨어요?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 물어보면 안 되는데 물어보면 예. 우리 기자님이 씩씩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며칠 일주일간은 힘들었습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네, 예. 몸과 마음이 아팠고 예. 축 처졌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예. 훌훌 털고 예. 다시 네, 다시 이제 열심히 예. 하려고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서울시장 정원호 캠프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이 현충원에 아침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네,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의상이 이렇군요. 네. 지금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정원호 캠프에 결합을 함께 하셨어요. 상임선대위원장. 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셨고 메머드급 선대위가 떴다. 예, 모두 현역 국회의원 31명이 합류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네, 뭐 사실상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예. 지금 캠프에 합류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필승 의지를 가지고 있는 네. 용광로 선대입니다. 용광로 선대위. 많이 듣던 말입니다. 네. 용광로 선대위, 통합 선대위.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맡으신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정원호 캠프에서 의원님께서 어떤 대목을 맡아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아직 캠프가 정식으로 공식 출범하지는 않았고요. 네. 제 역할은 상임선대위원장 역할인데 아마 선거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준비하셨던 여러 정책과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어떻게 용광로 선대위에서 함께 섞입니까? 뭐 당연히 그럴 거다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한 부분이 사실은 제 정책과 공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제 공약과 정책이 후보들 중에 가장 좋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그런 준비를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준비한 거라 좀 굉장히 아깝습니다. 사장시키기에는. 네. 그래서 꼭 우리 정원호 후보가 예. 그걸 좀 다 받아서 수용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정책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예.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상대 후보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도 지금은 뭐 당 대표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제 서울 선대위 중심으로 후보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이게 될 것 같고 지난 주말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선거 앞두고 장동혁 대표 미국 갔다 오고 어제 뭐 방미 성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상식적 눈높이에서 볼 때는 왜 간 거지?라는 비판. 그리고 남는 거는 관광 사진 하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자당 안에서도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진이 이제 여러 가지 패러디가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뭐 신혼여행 간 신혼부부 같다. 포즈냐. 예,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 그게 AI 합성 조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사과하고 그랬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그게 실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관광 간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오해인지 실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선거를 앞둔 당 대표가 너무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도 실제로 야당 대표 정도 직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비중 있는 당 대표의 미국행으로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다. 실제로 미국의 중요한 정계 인사들을 만났는지도 확인이 안 될 뿐더러 미국 차관보를 만났다고 하는데 뒷모습만 보이는 이런 사진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누군지도 사실상 모르게. 성과가 있었는 외교로는 전혀 보기가 힘든 그런 행보였고 그럴 바에는 왜 이런 엄중한 시기에 당대표가 미국으로 갔는가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런 게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 단합에서 똘똘 뭉쳐서 네.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 국힘의 경우에 당 대표가 앞장서서 이렇게 당의 분열을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게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에 예. 보이지 않는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냥 마냥 박수치기는 좀 그렇지만 어, 좀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빨간 신호가 네. 켜진 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미국행과 송영길 전 대표의 미국행을 비교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 뒷모습만 미국 어디 뭐 국무부 차관보 누구라고 그리고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것도 다 비공개. 진짜 만나긴 한 건가라는 의심까지 나오는 가운데 그래도 송영길 전 대표는 트럼프 최측근인 D&I 정보국장이잖아요. 네. 털시 게버들을 직접 만나서 사진도 찍고 뭐 대화 내용도 공개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선거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그 높은이라는 표현이 적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호 수석이 정무수석급, 뭐 총리급,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당 대표급 뭐 이런 분들이 쭉 출격을 했다. 막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제일 낫다. 막 이제 이렇게 농담성 네.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대체로 이제 단체장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공천이 끝났기 네. 때문에 재보선 공천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뭐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 이제 두 분이 전략 공천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는 정책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법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검찰에 의한 희생자 네.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송영길 대표에 대한 지지도나 당원들 사이에 동정론 이런 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그런 이제 탄압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지역구를 양보함으로써 사실상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이런 여러 가지 공로 네. 이런 부분에 관한 이제 당 차원에서 보답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반영을 하신 것 같고요. 이광재 전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험지에서 고생도 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이번에 강원지사 후보로서 초기에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네. 그래서 뭐 나가면 거의 당연히 될 거다 이런 수준까지 지지율이 네.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지지율이 낮은 우상호 우리 전 정무수석에게 사실상 강원도지사를 양보를 했잖아요. 그 심정을 생각하면 상당히 고심이 많았을 것 같고 좀 약간 쓰라린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다 네, 저희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네. 여론조사 1위가 양보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또 자신의 그 예. 전지사 그때 중간에 사퇴한 그런 거를 뭔가 명예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게 선당 후사의 모습이다. 그래서 거기에 좀 보답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두 분 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전략 공천이 우선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 지금 분당에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분당은 그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하게 된다면 경기도의 평택이나 어디죠? 저기 갑자기 하나인가? 하남 이제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광재, 송영길 두 사람의 지역구는 어디가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이광재 예. 지사의 경우에는 예. 핫한 지역, 예. 언론에 뭐 거론되는 예.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예. 핫한 지역이 지금 이제 평택, 예. 안산, 네. 하남 이 하남. 정도 예. 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부산도 있습니다. 북갑. 예. 예, 네, 아마 그냥 너무 이제 너무 지역 멀고, 연고가 예. 없고 이러니까 아마 경기도 쪽으로 음. 이렇게 거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서 다른 지역은 워낙 가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아마 하남 쪽이 유력하지 않나. 어, 제 생각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광재 전 지사는 네. 하남이 제일 유력한 걸로 알고 네. 계신 거죠? 아니요, 추정입니다. 예, 촉으로 그냥. 네, 예. 저도 사실은 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 고위 관계자한테 제가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평택을은 아니다. 네. 이광재 전 지사 평택을은 아니다. 예, 그러면 예, 안산 또는 하남인데 하남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제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어디로 갈까요? 송영길 전 대표는 평택으로 갑니까? 송영길 대표는 전국 뭐 예. 대부분 지역 부산 빼고는 다 거론이 되시더라고요. 예. 광주에도 있고요. 예. 네. 광주는 안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광주는 안 가시겠다. 예. 네, 그래서 근데 광주도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광주 출신이시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인천이 뭐 가장 유력한데 또 본인의 지역구였던 계양을로 가겠다는 그런 예. 강력한 의지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유력하긴 한데 거기 현재 이제 청와대 예. 김남준 대변인이 맞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또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네. 아마 정청래 대표 머리가 아주 아플 거다. 아플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이 만약에 당 대표다라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를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지만 머리가 아픕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송영길 대표께서는 이제 자신의 지역구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꼭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다시 재입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니까 뭐 어느 쪽이든지 전략 공천한다면 지금 뭐 대부분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뭐 대표께서 전략 공천 대상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다. 아, 그리고 아마 수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디가 됐든 네, 수용하실 거다. 사실은 대선 후보급이시기 때문에 예, 어디가 됐든 다 경쟁력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경쟁하겠다. 오자구도에서 뭐 마지막 세 표 차로 당선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평택을에 더불어민주당 무공천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평택을은 어떤 후보가 가야 됩니까? 평택을은 지금 이제 조국 대표가 주장은 그게 이제 좀 험지다 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민주당으로서는 험지가 전혀 아닙니다. 뭐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겐 유리한 지역이고요. 근데 아마 이제 우리 당시 현역 의원이 기책 사유로 골석이 된 지역이니까 민주당의 원칙에 따라서 무공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전국에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의 그 민주당 쪽에 기책 사유인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까지 다 무공천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표께서 모든 지역에 공천을 한다 이런 원칙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평택도 민주당 후보를 공천을 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국 대표께서는 또 전국적 인지도가 있고 뭐 대선 주자급으로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 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또 뭐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면 당선될 수도 있으니까 민주당 후보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조국 대표가 이제 그 대선 주자급이니까 네.
대선 주자급 정도 되는 센 후보를 내서 세게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지역에 뭐 연고가 있다든지, 네. 예, 가장 민주당스러운 그런 후보를 네. 공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거기 그 지역에 삼성 그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가족까지 하면 한 6만 명 정도의 삼성 유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출신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는데 어떤 분이 될지. 그리고 또 원래 합당 논의가 있던 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합당은 이제 끝난 거죠. 지금 이번 선거 전에는 합당 논의는 뭐 거론되지 않는 걸로 예. 보이고요. 아마 이제 선거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선거 예, 이후에는 근데 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 합당은 현재로서는 지금 예. 선거 이전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거 연대도 사실은 쉽지 않은 쉽지 않을 것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같고 사무총장 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협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은 많은 것 같지는 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선거 당원들, 연대도 네. 또 합당도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냐. 2028년 총선 전에는 쉽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전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건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보는 관측이? 지난번에 선거 합당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네. 우리 당원들의 반발이 매우 컸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지도부도 거의 장난 출렁일 아니었습니다. 정도로 예, 예, 그래서 이 합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거 전에는 이거는 사실 뭐 거론하는 음. 것은 불가능하고 선거 이후에도 합당을 서로 이제 얘기하기에는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렇군요.